제3의 눈이라 불리는 CCTV는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CCTV가 전혀 없는 현장이라면 아무래도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함께 살펴볼 사건의 현장도 그랬습니다. 2007년 겨울 충북 청원군의 채석장, 굴착기 기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단서가 될 만한 CCTV가 없었죠. 이런 경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또 목격자 진술을 받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최초 목격자는 사망한 남성의 동료였는데요. 50대 남성은 휴대전화가 폭발해서 동료가 죽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휴대전화가 폭발해 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는 내용은 당시 한국뿐 아니라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죠. 휴대전화 폭발로 죽었다는 이 목격자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30대 남성은 왜 채석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휴대전화가 폭발해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료가 오전에 이제 굴착기 공사하러 갔는데 굴착기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데 코피는 났고 또 좌측에 보니까는 그 휴대폰이 폭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휴대폰이 녹아내려 흐른 거예요. 배터리가. 그러다 네. 보니까는 119와 경찰에 신고하기를 사람이 죽어 있는데 아마 배터리가 폭발해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시 실제로 그 발견된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정말로 그 사진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휴대전화의 반 정도가 녹아내린 거. 그리고 보시면 지금 그 숨진 분이 입었던 작업복인데 왼쪽 가슴 부분이 뜨겁게 조금 달아오른 거, 탄 부분을 아마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어쨌든 외신에까지 소개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AP통신에서 이 사건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이제 휴대폰 제조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수출도 활발히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많은 세계인들이 이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한국의 이제 충북 청원이라는 곳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해서 30대 남성이 숨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수사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사망 원인이 휴대폰의 배터리 폭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불안감을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내 신체에 굉장히 가깝게 보관을 네. 하는데 터지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불안감이 증폭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시민들만 놀란 게 아닙니다. 이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LG였는데 지금 LG는 물론 배터리 납품업체도 화들짝 놀랐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04년에 사실은 네. 이제 2007년이고 이때는 그 전에 핸드폰 그 배터리가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때까지 이 핸드폰 배터리 폭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망했다 이러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화학업체라든지 또 이제 이 전자업체, 휴대폰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화학업체 이런 데서 거의 뭐 상당히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형 사건으로 번질 그런 위기에 있었죠. 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 전자업체의 그 담당자, 휴대폰 네. 사업 담당자가 인도 출장길에 있었는데 바로 국내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이걸 갖다 이제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 나가는 그런 호텔에서 나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쉐이빙 크림 있잖아요. 면도 네, 크림. 이거를 면도 이제 크림. 치약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칫솔질을 했다는 얼마나 혼미백산을 했으면 말이죠. 네.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정말 휴대전화 폭발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냐 이걸 두고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로 폭발한 이 사망 최초의 사고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휴대전화 제조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네.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던 휴대폰은 리튬 폴리머라는 이 배터리를 쓰고 있었는데 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흘러내릴 수는 있지만 폭발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당시에 들렸는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제조 환경에 사용되는 그 리튬의 특성상 뭔가 고열의 열을 받으면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가짜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휴대전화 폭발이라면 이 당시 숨진 분이 가짜 배터리를 사용해서 폭발했을 가능성까지 당시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거만이도 휴대전화 폭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망한 시체가 발견되면 거만을 합니다. 네. 저희도 하지만 의사를 하는데 충북대 그 응급실의 김모 의사가 상황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 직접사인하고 간접사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직접사인 같은 경우는 폐부종이나 폐 자상, 전교상이고 네. 간접사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 화상을 입었는데 휴대폰이 폭발하는 바람에 심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겠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인데 어떻든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거만이가 휴대폰이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초동수사는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폭발을 하면서 심장과 폐에 충격을 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거만이도 판단을 했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숨진 굴착기 기사의 큰 형이 의문을 제기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입장에서는 이게 휴대폰 정말 폭발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 왼쪽 앞주머니에 네. 있었는데 일단은 아까 그 사진을 보신 것처럼 작업복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신의 상태가 내장도 파열이 됐고 그리고 척추뼈라든지 갈비뼈 같은 것이 일단은 골절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휴대폰 폭발로 인해서 정말 내장 파열과 뼈 골절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휴대폰 폭발이 된다라고 해서 무언가에서 날카롭게 긁힌 상처가 발견이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점들을 본다면 이 사망한 피해자의 이제 큰형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의문점이 여러 가지로 뭉게뭉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채석장,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채석장이었거든요. 그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그런 작업자들이 휴대전화 핑계를 댄 게 아니냐 이런 예. 의혹까지 불거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네. 만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휴대폰이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척추가 나가고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봤죠. 네. 그래서 혹시 발파 작업 사고가 났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당시에는 발파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오전 10시 이후에 발파 작업을 진행하는데 네. 그날은 이제 그런 어떤 발파 작업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파에 따른 사고 가능성은 여러 번 발파를 했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의문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보니까 이 굴착기가 채석장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굴착기가 옮겨져 있었어요. 오. 사실 원래는 굴착기는 그 발파 굴착기가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네. 공사 입구로부터 300m 들어간 곳에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옮겨졌는지 이런 것도 좀 의아스러웠고요. 다음에 최초 신고자는 권 씨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고인을 업고 내려온 사람은 굴착기 기사인 유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또 유 씨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또 채석장의 화약 주임이었고요. 네. 이렇게 몇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동료 굴착기 기사는 유 씨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가서 이 숨진 서 씨를 업고 내가 입구로 내려왔다. 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을 맞게 되죠. 맞습니다. 수사에 탄력을 얻게 됩니다. 네. 국가수 정밀 감정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신을 정밀 부검했더니 폐와 심장 등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고 몸에서 다수의 상처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국가수 감식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 씨가 중장비에 치인 뒤에 중장비와 암석 사이에서 압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사인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경찰은 옮겨졌다는 진술, 그리고 수상한 신고자, 그리고 이 국가수 사인을 종합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비와 암석 사이에서 압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많아요. 최초 신고자 권 씨도 있고요. 그리고 업고 내려온 유 씨도 있고요. 아니면 당사자도 있고요. 숨진 그 당사자요. 팀장님, 누가 혹시 잘못을 했다고 합니까? 처음에 권 씨가 이제 불탄 사체를 봤다고 했는데 최초 신고자요? 권 씨가 그 중장비 유압 장비를 뒤로 후진을 하다가 그 서 있는 피해자를 친 것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암벽사에 떨어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배터리 폭발은 사실은 배터리가 폭발해야 수류탄도 아니에요. 탄도 아니고 가벼운 화상을 입을지언정 그렇죠. 뭐 척추가 부서지고 네.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재차
추궁을 했겠죠, 경찰에서. 하니까는 본인이 이제 시인했습니다. 내가 뒤로 후진하다가 천 다음에 사망했다. 그리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자였던 권 씨가 지금 숨진 그 같은 작업자를 친 건데 회사 측에서도 이거를 묵인하려 했다는 의혹이 당시 일었었죠.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 묵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본인들도 사실은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사망을 이르게 한 그 행위자는 따로 있었지만 권 씨가 있었지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도 권 씨가 이제 안전 수칙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작업자들이 제대로 안전모라든지 뭐 안전 설비를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사실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던 그 책임이 있었고. 혹시나 이러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 조금 두려워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의로 사건 현장을 훼손하고 뭐 굴착기를 장비를 이동시키고 그러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네. 동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휴대전화 폭발 사고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권 씨. 결국에는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변호사님? 예, 결론은 이제 거짓말한 굴착기 기사 말이죠. 네. 그래서 유가족과 이제 뭐 합의는 됐습니다. 뭐 초범인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 씨가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전한 것이 밝혀졌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 권 씨를 고용했던 산업체 네. 여기도 이제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3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걸 말씀드리면요. 네. 결국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없어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요. 일을 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집행유예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합의가 됐다는 점이 여기서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예, 합의를 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돈을 좀 주고 이제 합의를 했지 않았나 싶고 이런 점이 이제 고려가 됐습니다. 또 사건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도 벌금 300만 원이거든요. 사람이 사실 또 사망을 했는데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법적으로 네. 보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가 따로 있고 이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면허로 그 중장비를 운전하게 방조한 혐의만 인정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금 300만 원도 약식 기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렇게 정말 동료의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가장 좋아했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가장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렸다고요. 하마터는 이게 사실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으면 그 감당해야 될 게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한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뭐 직원들이 뭐 지옥에서 천당을 글쎄 오갔다 뭐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이 사건 보도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사망 보도가 오보로 알려지면서 당시의 그룹주들이 실제로 다시 반등한 이유도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